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가장 안전한 증여 민사신탁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도 지금 많은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증여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과연 재산을 미리 줬을 때 자녀들이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식회사 같은 경우 주식을 증여할 때도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또 단순하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회사의 경영, 의결권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고는 싶지만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담 의뢰하시면서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에 의뢰하시면서 세무사 사무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는 중기이코노미라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경제 포털 언론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하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기업지원단은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세무적인 이슈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절세가 주니까 세무적인 이슈는 들어가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인사, 노무, 법률, 법무, 마케팅, ICT 이런 부분들, M&A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폭넓고 전문적인 오로지 대표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직을 보시면요.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과 함께하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고요. 회원사는 26,441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센터는 전국에 104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센터가 있습니다. 컨설팅은 16만 건이 넘고요. 저희 전문가인 전문 컨설턴트 PM님이 한 854명 현재 이렇습니다. 컨설팅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항상 우리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혹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실 수 있게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법무법인 다 따로 있고요. 저희 세무법인에 이렇게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연구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또 업무를 실행하는 일을 돕는 세무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에서처럼 뭐 기장 업무도 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뭐 그런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중소기업 오너 CEO들의 절세를 위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좀 정혜래 가업승계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 사전증여 해도 될까? 사전증여에 대한 거는 많이들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증여를 할수록 세금이 적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재산이 커지면 당연히 증여세도 커지죠. 그런데 재산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께서 마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증여를 해줘야지. 근데 증여를 해주고 나서 또 고민이 있죠. 이 자산을 받은 자녀들이 과연 이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을 증여해야 되는데 주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죠.
의결권이라는 중요한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실제 경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주주의 권한도 같이 넘기는 거거든요. 실례로 제가 자문하는 어떤 협회에서 거기 이제 회장님들이 주로 많은데 한 회장님이 몇 년 전에 주식을 다 증여를 해주시고 나서 자녀가 뭔가 좀 서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같이 모임에 있는 다른 회장님들한테 너희는 절대로 미리 주지 마라. 미리 주면은 내 위치도 없어지고 무시당한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겠죠. 좀 서운한 게 있으셨겠죠. 아무튼 그래서 대표님들, 회장님들 마음속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반, 염려스러운 마음이 반인 것 같아요. 오늘 그거를 해결해 드릴 거예요. 늘어나는 세금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증여는 해주되 나의 권리, 이 자산에 대한 권리는 계속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신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오늘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이번에 저희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신 우리 민사신탁 전문가이신 이창환 박사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민사신탁은 말 그대로 개인 간의 신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하면 아마 지금 대표님들 머릿속에 신탁, 우리 무슨 신탁, 보통 자산을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다 이렇게 신탁을 해서 맡기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자산을 이렇게 불려주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예전에 무슨 신탁에 이렇게 돈을 맡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그러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에 주는 증여하고 다른 거는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맡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대표님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산을 자녀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수익도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언제 쓰냐면 유언 내용 신탁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한 것은 약간은 다른 케이스였어요. 이미 자산을 줘서 자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시니까 자녀가 오히려 부모님한테 위탁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탁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이미 증여를 했지만 관리는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수탁자가 이 관리나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위탁자는 이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탁 목적의 구속, 제한, 즉 부모님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 자산이지만 내 손을 떠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민사 신탁을 통해서 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거는 이제 부동산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번에는 주식에 관련된 겁니다. 주식도 지금 저희 회원사들 민사신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승계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주식이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자녀한테 빨리 넘기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주식을 다 넘기고 나면 회장님의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은퇴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주고 나면 의결권이 없으니까 경영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이 주식에 대한 민사신탁입니다. 실례로 제가 자문하는 협회에서 한 회장님이 자녀한테 주식을 다 넘겼어요. 넘기고 났더니 실제로 자녀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장님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내 의견을 덜 존중하는 것 같고 뭔가 내 위치가 없어지고 이렇더라. 그래서 주변의 친구분들한테 절대 미리 주지 마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사신탁입니다.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세금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빨리 증여를 해주세요. 그 세금이 더 커지기 전에. 그 대신에 그 주식에 대한 관리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아니면 정말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혹은 내가 실제 은퇴할 때까지는 이 주식에 대한 신탁을 받으셔서 아까 보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수탁자가 되는 거죠. 즉, 이 주식에 대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주식을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민이 많으신 거죠. 바로 민사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넘기되 실제 관리나 의결권은 그대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신탁계약서를 쓰면 돼요. 10년으로 할 수도 있고 20년으로 할 수도 있고 상속 시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내용 들으니까 뭔가 좀 고민이 좀 해결이 되시는 것 같죠? 자, 민사신탁, 부동산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의결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과거에 어떤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이거 좀 빨리 가져가세요 그래요. 근데 가져오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명의신탁 같은 경우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있죠. 회사가 증자를 여러 번 했다면 증자할 때마다 증여를 보니까 예상외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세금이 높은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 증여세 제척기가 끝날 때까지? 그럼 의결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우선 의결권이라도 빨리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민사신탁을 통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생전엔 자산관리, 사후엔 상속, 유언대용 신탁이 뜬다. 요번에 제가 이제 민사신탁 진행하면서 더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유언대용 신탁이 뜨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상속을 하기 전에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유언장을 써놓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보지만 이런 유언이었는데 언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사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수탁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그 유언장보다는 더 안전한 이 유언 대응 신탁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사전 증여해도 될까요? 대표님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민사신탁을 통해서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 이 민사신탁을 가장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사신탁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해보신 분이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그래서 저희와 함께 민사신탁 업무를 진행해 주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실무 경험을 20년 이상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정말 상황에 딱 맞는 많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우리 대표님께 맞는 민사신탁을 통해서 자산도 지키고 또 내 권리도 지키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저런 게 내 고민거리였는데 좀 나도 한번 민사신탁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담 예약번호 010-5500-963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요. 또 구독을 누르시면 종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종 모양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을 수 있으세요. 다음 영상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을 아직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으세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절세 효과, 또 예상치 못했던 또 직원들의 그런 만족도. 그래서 대표님들이 한번 설립을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상담을 의뢰하시더라고요. 자, 다음번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측, 즉 대표님도 좋고 또 노측 직원들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